항상 저를 애껴주시고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그 많은 양반 중에서 제게 오늘 이러한 과제를 주신 스선생님이라고 여와 앉아 계십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가 제일 아버지처럼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어른의 생각에서 가깝게 사시는 어른이고 이래서 남다른 또 개인적으로 감회도 있고 정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른이 나한테 준 그 문제가 중에 사실 오늘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류 역사는 항상 반목과 대립과 시샘으로 이 세상에 세월 없이 다투고 싸워온 그런 정신문화 내지는 이 사회의 모든 정신세계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온 인류가 하나 되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밝혀주시려고 애쓰신 분들이 지구상에는 한둘이 아닙니다. 서로 반목과 투쟁에서 얻어질 거는 파멸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비록 거리가 하더라도 그런 사실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말이 또한 그렇고 이러한 조한 글귀나 이런 사상을 이 세상에 퍼뜨려 준다는 것은 사실 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얘기입니다만은 그야말로 사막에서 갈증을 느끼는 양반들 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이 주어진 이 얘기 소재가 얼마나 마음에 들고 좋았던지 이 글귀를 한번 읽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의 노후 생활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검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 안 해본 게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성자들이, 현자들이 그리고 인류 역사의 태초에 많은 선인 달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인류의 정신문화의 깃털이 되고 있는 바로 주축이 되고 있는 인도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 인도에도 5만 년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물론 구전된 것을 검색이 모든 학자들이 잘 밝혀놓은 것이 그 여러 가지 정전이나 사학치의 역사책에 나옵니다만은 그 인도 역사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되는 그 사상이 뭐냐면 오늘 이 문제의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랬을 때 인생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20대까지 어머니 젖먹이 저절띠 가지고 그 가지고 18세부터 한 20세기 20살 이 안팎 20살 그 20대란 말도 마음이 스물스물해서 바람 피고 알랑달랑하고 또 바깥으로 뛰어나간다 이 소리래요. 스물스물해서 그렇게 머리가 스물스물한 데서 그냥 그 말로 방황기라 이래요. 이 방황기 때는 세상을 방황하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야 된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30이 넘어서 40쯤 되면은 마혼 이래가지고 그때 가면은 이 인간의 큰 넋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클마자 혼자입니다. 그게 마혼. 마흔 보통 그래요. 이 40대 중년기가 되면은 안극이라 이랍니다. 그렇지만 이 마흔도 40대 위에다가 30살 초년기에 못 살다가 위에다가 돈푼이나 있고 좀 이상해져가지고 아랫배나 좀 툭 피나고 좀 몸이나 굵어지고 뭔가 배침이 좀 생기면은 천하 40놈도 되기 때문에 40살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40이라는 벌적이 이만 큰 혼이다 이 말이니까 이때는 안죽이라 이래서 자식 놓고 길러서 가정을 잘 꾸려야 된답니다. 그러다가 50이 넘으면은 신이랬는데 시딱한 신살하는 거는 너희듯이 뒤끝이서 나도 이다가 뺑기 치대서 이렇지 지금 보면 더럽고 염소털매로 이상하다고 우리 할매가 만날 여보 그거 지금 염소털 같은 거 달고 다니지만 물 좀 들이봐 이래서 지렸는데 신살이 되면 머리도 쉬지만은 그때 가야 지 천명이라 겨우 철든대요 신살에. 공자님 말씀이 야면은 50이 지 천명이라 50대 왜 철이던데요. 이 철들 나이가 뭐냐면은 이제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산림기라 이랍니다. 나름대로 책마다 많이 밝혔습니다만은 특히 천자문에서 이걸 잘 소상히 밝혔어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오늘날 이 시대에 익하고 이랬는데, 그런 분이 앞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 마치는 종말에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찬양음으로도 한 수 부르고 물러갈 겁니다. 그러면 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우리들은 노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느냐 이랬을 때, 여기 있는 뭐 양반들도 여기 보면 제법 나보다 연세 많은 분도 있을 끼고, 그것도 머지않아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돼요. 이 노후 생활이 뭐냐 이랬을 때 그 생활은 산림기라 산으로 가야 돼요. 우리 고향이 산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산으로 안 가고 자꾸 저기 어디 무슨 경로당 뭐당 지놓고 그 당으로 자꾸 들어가요 왜? 네? 거기 가서 서울시 앉아서 마누라가 어떠니 자식놈이 불효하니 호돈이 개싸고 아니 뭐 나라에서 말이지 뭘 얼마 노인들 뭐 경로가 어떠고 저떠고 늙은 걸 말로 그렇게 대우해 주려고 해 그래. 또 그것도 또 웃음네. 아 늙은 것도 무슨 자랑이라 그래. 또 이런다고 또 데모하려고 이러면 영감들 데모해봐 내가 이기요. 아니 사실은 이게 좀 생각해보잔 말이야. 이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옳게 들단 말이야 옳게. 추하게 넣지 말고 살아생전에 말이지 이 몸뚱이 뭐 그래고 치고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은 우리 이제 오신네. 절에 가서 일하고 밤에 꿀꿀 나더라도 그 일할 때 그 기쁨이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강농원에서 무슨 소득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거든 지금. 아 손에 가서 하다못해 천지 하는 전 따지라도 이러면 얼마나 좋아. 산천에 가서 한번 뭐든지 뭐 글자 뭐 신동치 하는 거 모르겠거든. 하다못해 춘향전이라도 한번 읽어봐. 신바람 나지. 아 이러면서 말이야 나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 약속 좀 주든지 뭐 어쩌든지 했을 때 그 이렇게 사는 늙은 이의 모습 노자의 모습이 뭐냐. 저 헐고로 돌아가는 게 노자 늙을 노자인데. 늙은 노자의 뜻이 뭐냐면은 헐설자에다가 제일 약자라 헐기되다 이 말입니다. 헐기되다. 이 대라자라 이게 대라자 약자로 있어요. 이걸. 그래서 얼굴도 온통 죽은 기로부터 헐기도 시커먼 누런 헐 온칸 지금부터 죽은 기가 디딕디 나도 여기 뭐 저 이쁘이가 자가 뭐 이따 처발라 나서 그렇지 나도 이건 없다고 보면 뭘. 이러니까 우리 늙은이의 삶의 길이라는 게 참 심각합니다. 왜 지금 산촌으로 안 들어가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거든요. 고향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 지옥이 뭐냐 이랬을 때 돈 쓰는 일입니다. 돈 쓰는 거.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지옥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자식한테 자꾸 걸릴 때가 어디 있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아들한테 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니 뭘로 또 줄 겁니까? 그 자식놈들 말이지 이러고 저러고 집에 아버지 어머니 꼴 있는 거 있는 거 홀딱 다 뺏어가지고 말이지 내쫓는 이런 사태가 지금 뭐 말 안 해서 그렇지 거의 이 뭐 세계적인 현상이라 지금 이게.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 늙어가 이제 철선 우리 영감들이 왜 그 애들한테 그런 박대를 당해야 되고 천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지. 그 뭐 한다고 국가나 뭐한테 누구한테 자꾸 거짓말로 뭐 자꾸 얻어먹으려고 해 어쩌려고. 지금 이 서울이라는 사람 그럼 난 머리가 좀 다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오나가나 늙은 거는 할 수 없어 그거는. 오다가 추하긴 한 가지라. 그 어쨌든 나다리 밥을 먹으러 수가 서가 있어. 그래 왜 그래. 지금 산천에 가서 하다못해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요새 국가에서도 뭐 보내줘요. 먹는 거는 대줘요. 아 그러고 저러고 가네. 연세가 좀 들고 이러면은 뭐 더 특별한 무슨 뭐 고시 볼기라 우리가 뭐 시험 볼기라 그거 말고 즐길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야. 그 즐길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지. 근데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워낙 이 손에도 몸에도 입에서 온갖 군데 이런 뭐든지 이렇게 뭐 호작거리면 전부 돈이 되고 난 그래요. 응? 입으로도 내가 점을 할 줄 아는 게 점치면 내 돈 벌지. 뭐 찌르면 돈 나오지. 아니 사실은 나는 뭐 이 그림도 얼마나 잘 그린다고 그림만 그려도 나는 먹고 살아요. 부자 됐던 사람이고.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은 내 말이. 뭐 한다고 우리가 그림 그려가지고 어디 프로가 돼가지고 어디 돈 벌려고 하고 있어. 너나 젊으나 그래 만날 돈 벌려고 그래 추하기. 그러나 나와 같은 내 갑장도 보니까 저는 가고 싶은데 지 마누라랑 한다 해. 그 이혼하러 가기 지가 이혼 문제 해달라고 해가지고 뭐 걱정이라고 이랬대. 지가 문제 해달래요. 아이고 참 우리 모두 50 넘은 60좀 넘은 우리 조반 양반들 그리고 우리 친구 양반들 한번 생각해봐. 할머니 모든 소리 안 나요?
밤낮으로 볶아 제끼는 거. 에? 아, 거기다가 방구만 끼도 방구 낀다고 저도 더 끼면서 잔소리 제끼시. 아이고, 우째가 그렇게 기억력도 좋은지, 옛날에 잘못한 거는 우째가 이렇게 기록하되 안 적어놨는데, 컴퓨터처럼 얘기를 하지. 이 어떻게 살아야 그래? 아이, 그래, 산촌에 가서 그렇게 하다못해 말이지, 암따 뒹굴고 짐승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야. 이 노다의 계절이라는 게 거기거든요. 노다에 가면 무이 돌아, 이래, 노다 도는. 무이라는 게 뭡니까? 할 일 없다, 이 말이지만, 할 일 없다는 건 뭐냐면은, 무의라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단 말이 아닙니다. 무슨 욕망과 욕구와 그게 아무런 바람도 없이 그냥 그 좋아서 즐기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늙은이가 삶에 대한 걸 우리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 인도 같은 현명한 나라에서는 잘된 나라에서는 이미 그 양반들은 50이 넘으면 산에 들어가서 산행이라 해서 명상을 하신다 이 말이라요. 우리 어른도 집에 계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아침 저녁으로 좋아하시는 경을 입고 가시더니 돌아가실 때는 언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날 가셨거든요. 그리고 난 언제 간다 하고 그날부터 아무 일도 안 없어요. 여기 보면은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뭐냐 이랬을 때 난 우리 아버지의 그 자세에 깜짝 놀랍니다. 나는 언제 간다 미친 날 간다 시전에 미친 날 간다고 딱 그래요. 그 길로 안 잡수더라고. 그 다음에 병 아프시고 아무것도 안 잡수니까 막 병원에 업고 가고 이런 게 막 갔다 막 힘이 장사야 또 어쩐 일인지 우리 아버지는. 인사 온 게 막 밀어 제끼고 막 다 뜯어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날 참 고요히 가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늙은이들은 제발 좀 이제 웬만하 하시거든. 그 보기 싫어하는 자식들 그 싫어하고 자식들 자식이지만 며느리들이 요새 또 이상해요. 하여간 지혜비 지인의 돈 좀 있는 거는 기질넣기 뺏어가요. 거기 끼가 얼마나 많다고 끼가. 그래가 대학 유학 나오면 제 돈 뺏는 기술 배웠다 이래요 나는. 그렇든 저렇든 있으면 주고 다 주고 그만 산촌에 어디 가 고향 다 있다고 고향에 가면은 있어. 가서 무슨 우리가 수백 마지기 밭도 따이고 크다야 한 300평이만 돼. 막 뒤집었어요. 나무 땅 또 할 것도 없어. 나무 땅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 없거든. 산에 그냥 가. 그런데 단 하나는 동사무소 가서 조사해봐. 민소 가서 조사해봐. 이것이 적산인지 적산인지 알아들기라. 이것이 국가 땅인가 이 개인 땅인가 보고 개인 땅이나 하지 마라. 국가 땅이야 호박장 쭉 파뿌리. 나무 좀 밀고 그러다 뭐 이래가지고 밭 좀 일 갔다고 잔소리하는 놈 공무원 이건 들고 와. 돌통 가지고 되시. 예? 그 늙은 일이 하다못해 그야말로 어디 뭐 산에 있는 이런 나물 지겠어 우째겠어. 호작호작 해가지고 거기 조그마한 운막 지놓고 살면은 참 이 세상에 누가 봐도 그게 진정한 그 구도자들이 스님네들이 찾는 바로 토굴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기서 하다못해 천지 하나이요 우주와이라 일월영색이요 짐수열장이라 하면 하늘과 땅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아이고 영감네 잘 있나 그거 밤낮으로 뒤돌아야 맨날 이런 데 아파트에서 앉아가지고 어디 경로에서 어떤 놈이 뭐 좀 안 갖다 주나 하고 선거 때도 뭐 없는 좀 안 갖다 주나 이거 거짓말이야. 우리 그러지 맙시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아는 참 훌륭한 양반도 많이 계십니다. 예, 지금 내가 아는 경상대학교 교수 한 분은 지금 산촌에 마누라는 간이 동집에 잘 계시고 산에 가서 지금 보자고자 해서 상당히 많은 강록을 하고 계시. 예? 나이 70 다 됐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그야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교육자라. 바로 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늙어서 지금 50, 60이 넘어서 산림기로 들어갈 때 그때 바로 거기서 우리 죽음의 길을 가면 되거든. 나는 내 아우가 요 가까운 데 삽니다마는 가하고 나하고 죽을 때 어째 죽자고 약속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그 나무 신세 지지 말고 죽는 연습 좀 하자 이래가지고 형님 난 어째 해놨습니다. 한번 가본다요. 우리 가보자 함께네. 하덕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 밑에 나무 이렇게 포개 해가지고 그만 그거 뭐 이래 본게 전기 스위치 탁 넘게 탁고만 왔다 기름 한동 오면 되겠더라고 본게.
그래, 막 가서가 저절로 그만 위에 이래 그만 그냥 끊어 묻으면 나중에 그 위에 뭐가 이런 이상이 일어난 게 툭 꺼져만 그만 묻으면 저절로 되겠더라고. 또 이거 보고 집에 가서 일부러 연습을 하지 말고, 아니, 이런 생각 해보자, 이 말이래요. 이런 생각 해보자, 말이요. 뭐 때문에 그래, 자꾸 앉아서 병원에 가서 누가 이거, 새롭지 그래, 산소 꽂고 먹고, 왜 그렇게 초하다가 초하게 죽어요? 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그 아까 뭐도 그렇게 인간은 뭐 신성을 좋아하고 있네. 사람 몸 확확 거리고, 사람 몸 해부를 신성같이 하는 사람들이, 산소만 뛰면 죽는 줄 보니 알면서 그냥 그것도 윤리 도덕이니 뭐니 하면서 인생색 꽂고 앉아서, 그게 무슨 법이니 뭐니 갖다가 그렇게 그 양반들이 법을 잘 지키는 양반이야?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떻게 사는 법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멋지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합니다. 올바른 자세가 뭐냐? 그게 올바른 자세다 말이요. 왜 우리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까? 내가 요번에 이 질문이 참 좋은 것도 있고 이래서 보니까 죽음의 서라고는 책이, 죽음에 대한 것만 연구한 책이, 여러분 아는 이집트에 있고, 다라이라만 사는 저기 히말라야 고원 밑에 그 티베트 양반들이 쓴 사자의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에서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깊이 생각했고, 죽음의 길을 올바르게 이렇게 전달한 민족과 그러한 역사의 나라가 있으니 기원전 2000년입니다. 기원전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문화가 뭐냐 이랬을 때 여러분, 죽음의 문화. 그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하면 옳게 죽고 옳게 살다가 가느냐는 죽음의 역사 좌우세계, 죽음의 세계를 그렇게 해야 정난하게 잘 다 해놨어요. 여러분 아는 이 에집트라고 하는 이 이집트라 하는 이 나라는 그 나일강이라는 강이 길이가 이디오페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질 해가지고 우간다가 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장장 6,400km 6,400km라는 간 그 물이 흘러가지고 마침내 홍해로 빠졌는데, 예? 이게 말이요. 그게 모래사장에 이루어진 그 나라에, 여러분 아는 그 스핑크스인가 뭐 하는 거 뭡니까? 예? 피라미드 문화가 거기서 일어났다. 그게 죽음의 문화입니다. 죽음의 세계로 가는, 영원으로 가는 그 길을 그렇게 그 양반들은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해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니까? 혹시 나한테 왔다가 왜 안 죽고 자꾸 살락하느냐고 혼난 양반이 계십니다. 그 몸띠, 허찬한 몸띠 이제 7, 80 돼가지고 용한 사람 찾아 돌아다니거든. 네? 무슨 놈이 유명한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금 고객으로 모시는 저런 집단들이 지구상에 꽉 찼으니,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찾자는 겁니까? 삶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 죽음으로 가는 노상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산다는 게 죽음으로 가는 노상이 있단 말이요. 이런 걸 일찍이 캐치하고, 이거 민족이 기원전 2000년부터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죽음의 문화를 일었고, 죽음의 문화를 만들었으며, 죽음으로 가는 길의 문명을 그 양반들은 설해놨다, 이 소리가. 그런데 여러분 문화라 하면은 여러분 문화는 뭔 생각하는 줄 압니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세계를, 사후 세계를 생각하고 사후 세계로 가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문화요.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설기의 수양을 쌓는 것이 문명인데, 말로는 문화니 문명이니 개싸면서 죽은 이상한 이런 돌띠 하나 갖다 놓고 문명의 역사가 떴고 무슨 집 하나 갖다 놓고 딱 이거 뭐 이 국보급이 어떻고 세계 가보가 어떻고 그 문자도 그만 써요. 그만 써. 정말로 여러분들이 국보라는 말을 아시고
정말 문화라는 말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의 지혜가 문화요, 죽음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그대로 가는 것을 문명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저 구도자들이 수행하는 그 세계를 모르고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제약만들 세계를 내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본다면 에집트에서 전부 다 그대로 되어간 겁니다. 네? 기원전 2000년 에집트 문화에서는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생설을 그야말로 삼생설을 분명히 인과응보를 얘기했고 삼생설을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어쩌자고 제약만들은 가다가 근세에 와서 기독교 사상가들은 전생을 부정하고 이 생에서 죽어가고 천당 가고 지옥 가면 소식이 없어. 그만 깜깜무소식이라. 정말로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에서 나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문명입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를 내가 알고 거기에 사후세계는 대비하고 사후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이걸 문화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 계시면서도 내가 자꾸 죽는 연습하라고 애터지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게 문명입니다. 여러분, 글자 알고 모르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아니 돈이 많고 무슨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천하가 아니고만 천하고 죽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눈가리라 하면 이게 나보고 쌍놈이라 하거나 말고 난 눈가리라 이렇게 눈가야 나는 보이게 눈가리를 다 보란 말이야. 전부 공이지. 가끔하고 전부 무지. 내가 공과 무가 그렇게 그 논리적으로 학설적으로 그렇게 복잡해 그래. 잘 캐치하십시오. 그러므로 저마다 살고 있는 이 코어의 모든 게 생모병사,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생사는 우리 눈엔 없어도 안 죽습니다. 입도 귀도 없어도 안 죽는데 코는 아마 잠깐 내 휴가 좀 갔다 올게 하면 그만 볼 일 없어. 그런데 왜 그 코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는데? 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이 공법이 바로 우리가 말한 문명이라. 우리가 순이 들어갔다가 안기 나오면 안 들어가도 저쪽이고 안 나와도 저쪽이라. 그렇다면 이 코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 서구 사람들 코가 큰 이유를 잘 알겠어요. 물론 그게 모래사장에 공기가 탁하니까 이 안에 가면 이게 에어클리너 있잖아. 공기자 청정기가 이제 코 안에 잘 달다 보니까 코가 커다내야만 뭐 이게 이 안에 뭐 이렇게 수세미 같은 게 잠깐 많이 달려가지고 그 공기 잘 걸러주겠지만은 이 공기가 맑으니까 코 걸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키가 꾹만 해도 되고 뒷구멍 해도 괜찮은데. 그러나 마나 그 코 큰 민족은 그래도 인류 역사상에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깊이 이해했다 하는 사실을 잘 여러분들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이집트라 하는 그 나라가 그렇다 하는 걸 아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우리들이 불교적으로 생각하는 이 삼생만이라든가 수행원관이 우리 이 불교 세계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 사람들 말하기는 신의 역사를 문하라 이래고 죽음의 역사를 문명이라 한다고 그 양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명과 문화인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살면서 죽음으로 가는 길을 좀 공부를 하자 이 말이라. 그것은 복잡한 이런 무슨 글자도 아니고 그렇고 저렇고 가네. 내 이 콧구멍 얘기하면 또 머리가 터지게 아파요. 콧구멍에 숨 쉬는 것도 무슨 법도가 있다네. 이놈은 만놈의 오나가나 이 정치에 물든 역사, 이 세계사는 정치 역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 역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 역사는 뭐냐면 죽음과 사입니다.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는 문제라. 세월 없이 투쟁만 해온 이 역사 이식 속에는 뭐든지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방법이.
우리가 전쟁할 때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뭐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고. 심지어 이 5만 년 역사 동안에 전쟁이 하루도 없었다 하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이 슬픈 아둥띠 댕며 노는 숨바꼭질 얘기도 한번 봐요. 아만 나누면 제일 먼저 가르치기 숨바꼭질을 가르쳤어. 자다가도 나쁜 놈이 와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판에 불을 지르거나 집에 불을 지르면은 자식 새끼고 뭐고 놀래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도망가면은, 또 뭔 놈이 잡으러 오면은 잡혀가지고 죽을까봐 숨는 연습부터 시켰어. 그것이 뭐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뭐가 이상 19세기 난리라면 아주 숨는 것부터 가르쳐줬단 말이야. 이게 군사 훈련이라. 그 슬픈 역사 얘기는 보물찾기입니다. 학생 때 아마 보물찾기 들어가서 해봤을 거야. 집에 소중한 어디든지 감춰놓고 가야 될 거 아니라 숨기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 전쟁 역사로 얼룩진 우리 민족사 속에서 우리들이 애들이 노는 이런 동요나 동화나 놀이개까지도 이런 전쟁의 어떤 표의 슬픈 역사로 붉은 역사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나는 하얀 글씨를 씁시다. 하얀 글씨를 씁시다. 하얀 글씨는 뭐냐? 백북으로 돌아가는 거. 참으로 밝고 명랑한 그야말로 평화로 가득한 세계로 가는 길이 있어. 그게 고충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저 노인도 산으로 가라 이랬지만 산에 가면 저절로 공기도 좋고 뭐도 좋고 또 이런 데서 캑캑 앓는 뭐도 저 늙으면 제일 많이 오는 게 뭐 헐떡거리는 병 그거 천식이 와요. 천식도 특히 이 심장병 저거는 공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산에 들어가서 청설밭에 오르는 저 솔바람 좀 있으면은 저기 산에 송해꽃이 피가지고 막 그 부옇게 바람 불면은 노란 가루가 막 천지를 뒤에 볼 때 그거 좀 콧구멍으로 입구멍으로 마시면은 천식이 온데간데 없고 심장 벌렁벌렁 자빠는 거 하나도 없어. 뭐 한다고 병원에 누가 이거 실없는 짓을 하고 자빠졌어 뭐로. 내가 욕한다고 나 욕제작 하대 뭐로. 욕제작 해 그래. 아이고 나를 욕제작 하는 거는 IQ가 50도 안 돼요. 요거 미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욕도 단수가 있어. 나 같은 욕은 이 공자 맹자 욕이라. 그걸 나보고 욕이라 해. 내가 욕할 때 왜 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파서 욕을 해요. 그건 욕이 아닙니다. 애어입니다. 애어. 이래서 욕은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인제대학교 김열규 교수가 쓴 욕은 미학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멋지게 했어요. 욕보다 이 세상에 가장 시원한 청심한 없다. 큰바지 그때 그 육도 문자 한번 쓰고 나면 예전 만년 묵은 새들이 막 내려간다. 이제 이만하면은 죽음의 문제는 콧구멍에 있으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숨 쉬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숨을 각성하는 것. 우리는 숨 쉬지만 숨 쉬는 거 의식 못하고 살아왔잖아. 숨 쉬는 걸 잠깐 좀 이렇게 좀 각성 느끼고 있어. 느끼는 내가 좀 이식하는 이식을 좀 어떤 대가를 좀 지불하라 이 소리라. 아니 우리는 숨은 지가 알아서 지시는 걸 가지고 이놈을 숨을 들이시다 내쉬다 뺐다가 어쨌다가 늘었다가 돌리다가 어쨌다가 머리를 넣었다가 발광하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미쳐요. 제발 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제발 잘 기억하십시오. 숨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이래저래 실학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쉬기 때문에 쉬는 숨을 코끝에 들쑥날쑥하는 들어가면 시원하고 나오면 훈훈하고 그것도 못 느끼요? 그거 느끼는 건 좀 자꾸 해봐. 하면은 기원전 2000년 역사 피라미드 저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신비를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 피라미드 신비가 뭔가를 알아요. 그 속에 죽음과 삶의 길이 환하게 다 들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숨이 들쑥날쑥하면 자꾸 보다 보면은 여러분 내면 안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각성이 확 열려 있는 걸 봐요. 그게 천국이라. 제 사람들 말로 말하면 천국이요. 이걸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어쨌건만 늙으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쑤시고 눈은 침침하고 뭐 눈에도 온갖 게 지질 나오고, 들어도 옛날 어른한테 안 들어봤어? 늙으면은 빌어먹던 거 젖은 구멍에는 말라지고 마른 구멍은 젖어진다고. 그것도 몰라요 그래? 그거 가지고 말라고 산지상 쏘다니면서 그렇게 야단이라. 소 만져가지고 숨이 들쑥날쑥 하는 걸 좀 이래 느끼면서 한번 해봐. 온 인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말고 온 인류요. 제발 모두 저마다 달고 있는 콧구멍을 갖다가 이식하는 연습만 하십시오. 각성하는 연습만 하십시오. 아무런 방편이 있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놈의 도로 가는데 방편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방편과 방법을 그렇게 묘한 방편 찾는 사람들 지금 다 도라이가 돼 있어요. 내가 깨달았단 말입니까? 정말로 깨달았습니까? 거짓말 자꾸 하랍니까 뭐로? 못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 방법을 세렸을 뿐이라. 내가 자꾸 소리 깨끗이 지르고 이렇게 그 더러운 놈들이 나 영감 저 뒤에 자꾸 욕하고 막 성질낸다고 안 본다 게. 보지 마라 이놈들아. 안 봐도 돼. 나는 괜찮아. 참 불쌍하다 그대들은. 내일 모레 어쩔 줄은 내일 모레 무슨 5분 10분에 어쨌든 나가라면 어떻게 될 줄은 모르면서 그런 답답이가 이런 생명들이 너 어떡하려고 이럽니까? 그래서 저 같은 이상한 영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올바로 살고 노세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만하면 내 얘기는 충분할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역사 얘기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우리 선조님들 중에는 이런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 안 한 분이 없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정선생. 아마 정초가 되면 토정빅을 모두 본인을 욕심 봤을 게예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은 3시간만 다 외워요. 그거 48페이지밖에 없어. 그것도 하루 저녁에 못 외워? 그것만 외우면 어디 가서 밥 먹고 사는 게 두래요. 너 생일을 뭐라 책 밑장 딱 하고 딸딸 외우면 되는데. 맞추는 건 지능이 맞추고 난 외우면 되는데. 그 양반이 그런 짓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세상 백성들이 불쌍하고 이 민생들이 너무 고달프고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것들 밥 먹고 잘 살게 해볼까 하고 얼마나 고생한 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양반은 가다 불쌍한 사람 옷도 다 벗어주고 옛날에 양반들은 갓을 벗으면 안 되는데 갓도 뭐 없는 사람이 벗어주고 그 자기는 세상에 뭐 쓸 게 없어가지고 누집에 가서 소철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 양반이라 인류 역사상의 철모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최고 깊어요. 400년 전의 양반이라 우리 세계 철모 쓴 역사가 저게 프랑스 나폴레옹도 저것도 아니라 세계 역사 중에 철모 역사가 우리 토정선생이 쓰고 된 그야말로 가마솥 철모라. 이미 가마솥 철모 지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볼기라. 오다 가다 허리 아프면 쉬기 좋고 오다 가다가 헛담 나면은 물 길러 세수하기 좋고 살 때나 베일어서 밥 해먹기 좋고 여러분 때에 있으면은 물 끓여 모여가기 좋고 비 오는 날은 폭포를 막으니 이기 좋은데 외놈들이 앞으로 솔솔 총을 맞아도 머리 안 깨져 좋은 철모의 역사를 내가 개발했으미로다. 그 양반도 그렇게 해서 민생을 살리려고 우리 역사상에서 그리고 세계 역사상에서 가장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원호청을 만든 분이 그 어른입니다. 이조 선조 때 그 양반이 여기에 지금 파평입니다 가가지고 군수를 잠깐 했어요. 군수할 때 그게 그 이방이란 놈이 요새는 면장이라 요즘 이런 데 가면 뭐 사무장인가 동장인가 뭐 그럴게요. 그 아주 못된 놈이 있어가지고 백성을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여러분들 이조 역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관료가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더러운 거 알려면요. 지금도 그렇다 이래서 이제 관료들 주의자들이 나를 미워하면 좋고 미워하면 미워해 사실이게. 사실 아니라고? 요번에 명박시대는 모르긴 몰라도 저도 장개석 총통과 이강효 수장과 같은 그리고 우리 박정희 정신 같은 저런 개척자 정신으로 정신을 하자 꼭 믿어요.
안 그랬다간 내가 또 만나면 물어 씹을게요. 안 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못 써요. 이방이라는 놈이 좀 저놈들 막 전부 뺏어가지고 지 나쁜 짓 잡고 하니까. 두 번, 세 번 경고를 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러게. 그 나이 뭐 70이나 다 됐어. 몇 발 된 거 이러고. 자네는 곤병살 먹어도 알아. 머리 미루게. 상투를 풀어가지고, 아들대로 이렇게 따가지고 따대를 이루니까 그 이상 모욕이 없거든. 이래가 자네 내 옆에서 시종 좀 들어라. 사람 되라. 나한테 좀 배워라. 아이고, 그 옆에서 시종을 드는데 죽겠거든. 늙은 총각이 옆에서 시중을 든다고 왔다가 다다 감아본 게, 서정 선생이 무슨 병을 알았는지 지네를 이렇게 생접을 해서 잡수더랍니다. 그 생접을 먹을 때는 밤을 꼭 잡수더래요. 그래서 요놈은 영감 보자. 내가 널 그냥 누군다 하고 왕심을 먹고는 서정 선생 지네 생접을 드리고는 밤 대신 버드나무를 저래 깎으면 딱 담겼거든, 그게. 버드나무를 꼭 깎아, 남편은 깎아가 여기 있습니다. 대령을 하니까, 이 어른이고만 무시고 그 잡수건, 약은 먼저 잡수단 말이야. 약은 먼저 잡수고 이렇게 딱 씹으면 게, 안 씹어도 안 돼. 늙은 이빨이 다 빠져도 안 돼. 그러고만 그래 돌아가셨어. 그러면 인간 관료, 못된 이 관료주의자들 저것들 절대락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다산 선생 아시지요? 근세 우리 다산 선생 사상은 여러분들이 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 말고 저 관리주의자는 다 배워야 돼요. 나라에 무슨 검사되고 판사되고 무슨 독재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산 선생 같은 사상을 먼저 배우세요. 옛날 판사 검사 되려고 하면 먼저 사주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옛날 그 검사 판사 시험에는 과거에는 사람 사주를 먼저 풀 줄 알아야 되고 관상 풀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보고 다 알아야 됩니다. 저번에도 보십시오. 사람 얼굴 보면 다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땅에도 뭘 감추고 먼지 탱 얼굴에서 다 나오는데 볼 줄 모르니까 자꾸 망성이 생기잖아. 그냥 뒤쳐서 당해라 지금 다 드러나잖아. 이제 흥분 좀 깔아놓고 내 가만히 있어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 그 시절에 있었던 또 위대한 양반이 이 서하담 선생인데 수 선생인지 뭐 할아버지 될 거야 아마. 이 하담 선생이 나는 일생에 이 어른이 얼마나 좋은지 이 어른 없으면 나도 지금 못 살아요. 이런 할아버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이렇게 내가 참 사랑을 받고 살아요. 저 같은 사람이 머리를 굴리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학교를 왜 안 내기는가 하면은 15, 16살 때 학교 선생이 시험 문제를 언제 시험 본다 하면은 시험 문제집이 하나기 다 보였고 종이 색깔까지 무슨 종이까지 다 보였어. 선생님은 무슨 시험 본다 이랬을 때 기한도 안 해서 답안지 문제집도 안 냈어 분명히. 일주일 전에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순간 시험 문제를 다 봤어. 내가 판검사 못 된다 이 말이야. 금년에 무슨 그 시험 문제집 생각을 하나기 다 하는데. 왜 안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에도 심판하는 사람 될까봐. 심판하지 말라 했어. 누가 누굴 심판합니까? 자, 그러나 우리 하담 선생 한번 봅시다. 이 어른의 이 정신을 배우면은 아까 선생이 물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자세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가? 또 죽음에 대한 자세는 어떤가? 이어 나옵니다. 복서당일 지경 윤부기 유쟁 나나수 독서당일 지경 윤 면세 한가만 시빈 부기유쟁 나나수 인성묵은 간신 세산 도수 감충곡 영월금 풍조신창 학거부리 직해왈 명조서작 백년이로다. 뜻은 몰라도 이런 하문의 운치라고 하는 것, 이걸 곧 문향이라 이랍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가지고 의미를 생각하는 걸 지력이라 이랍니다. 지력. 하문은 뜻을 알거나 말았거나 이렇게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우주 공간에는 문자를 맡아 있는 천신이 있어요. 소서천여의 천신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신들이 여러분들을 옹호하고 받들어 줍니다.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지 그게 기라. 안경을 믿겠어도 안 돼, 이거는. 독서다니엘지경륜이다. 내가 하늘천 따지에 건립이 올 때는 천하를 경륜하고자 했는데, 만생만화지빈이라 어쩐지 나이가 드니까 안빈납도를 주장하시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양심이나 마음이나 닦고 사는 비난하게 사는 청민하게 사는 도를 말씀한 안자가 좋더라. 응? 부귀유전 나라서라. 이 세상에는 부귀는 다투는 놈이 많으니 사장되고 뭐되고 부자되고 뭐되고 격의 대통령되고 뭐되고 이 다투는 부귀유전에 부귀하고 부약이 되고 천학이 되고 뭐되고 하는 것 있잖아. 에? 이 세상의 부귀는 다투는 놈이 많으니 나는 그만 기꺼나게 놀아. 에? 그래 무찔래 임청무건 강한신이라 그거 찍어대 그 푸른 숲을 속에다가 뭐 온님이 오라가라 안 하는데 그거면 편안하게 살이라. 아니 편안하게 못 살게 하면 나한테 고발해. 내가 여기 안 만났어도 내가 어디 높은 데 갔다 올게요. 당신 내 국가 땅 이렇게 호복 파가지고 왜 이렇게 불법재간이라든가 뭐 나는 불법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 건물도 난 잘 짓고 이래요. 여러분들이 산을 호작호작 파가지고 거기에 집 짓고 꽃이나 나무나 잘 가꾸고 해보세요. 나라에서 상귤질이지 그 벌귤질입니까? 네? 그러니까 인천무건가 하시냐 푸른 숲을 속에 점점 흐르는 물가에 가면은 누가 오라가라 하더라. 멋지게. 네? 안 가도 그만 옆에 저기 오대산 기암절벽 밑에 철철 흐르는 벽교수 밑에 어느 든든한 산성 밑에 누워 가지고 물소리 철철 흐르는 거 듣는 거지 뭐. 네? 그렇지. 멋이라도 있어야 살지 빌어먹던 거. 그러면 뭘 먹고 살래? 채산도수감점이라 이건 나물 뜯어서 그래 고기나 가재는 몇 마리 잘 먹고 살면 되지 뭘 그래. 네? 그러면 심심해 어쩔래? 영을 금풍족탁진이라 맑은 날 붉은 달이나 해를 보고 신화 읽고 그리날 듣는 삶은 배심 피나지 뱃속 피나지. 참 나 같은 사람이라 사실은. 나는 글을 알기 때문에. 글 몰라도 좋아요. 네? 자, 그렇지만 한 세상 그렇게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되나 하니까 학교 부리지 가자. 내가 배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게 없으니 이 이상 그 정도 돼 있노? 정말 얼마나 특별하냐? 세상에 배움에 이르러서 모를 게 하나도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남이 알아주거나 말았거나. 나는 이 세상에 글이든 뭐든 알려고 맘먹으면 내 개인적으로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런 세상을 안 저기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뭐 때가리가 있나 이랬는데 명교허적 백년이니라. 그때의 백년을 살다가 기불기불을 구질구질하다가 섞는 저 인간들의 추한 모습을 면한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박수. 명교허적 백년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단 선생의 사상은 언제 다시도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고 오늘 내가 말씀드린 중에 여기 보면은 노후 생활에서 우리 지금 어제 그저께 두 양반이 한 양반은 명박씨 있는 청와대로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에 앞으로 꽃을 피울 어른이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바라던 양반 원이 뭐였느냐. 우리나라에 좀 훌륭한 대통령들이 대통령 하고 나면 반드시 농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시라. 이것이 나의 꿈이요 희망이요. 나름대로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천자문 강의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농촌으로 안 가느냐고 감을 질렀더니 참소해지 나 같은 이런 늙은이였던 꿈을 이루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무현 씨입니다. 그래도 내 고향 옆에 있는 양반이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야말로 어린이 손은 아니지만은 고향 가기 싫었는지 왠지 내가 그 여사는
조금씩 많은데, 그래도 손잡고 고향 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기뻐서 못 살겠는기라.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어른의 고향 가신 돌아가시는 손잡고 뭐 잡고 나도 꿈이 언젠가는 어린이든 뭐든 늙은이든 손잡고 고향 가는 게 산청 가는 게 나는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정천리를 한 수 부를 테니까 실선 좋던 들어보세요. 우리 고향 가신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150년 후에는 다카가 계시는 그 자리가 국제도시가 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나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 나라 다카의 오늘의 그 업적은 천초만대에 빛날 것을 믿고, 그리고 청와대에 가신 저 어른에게는 반드시 이 나라의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업조 창생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북 문제라든가 우리 인류의 그래도 하나의 큰 촛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하의 그런 내가 노무현 대통령 고향의 이름을 보고 그가 봉하라는 게 불꽃봉자에다가 산봉우리 불꽃을 밝히는 그런 밑에서 밝혔다 이래서 아리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의 인류의 큰 햇불이 될 겁니다. 저 뉴욕의 자유의 그야말로 여신상의 햇불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